이제 이 시간에는 70인 1028의 008입니다. 008이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소비회원의 자세,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사회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동영상 중에서 소비회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주로 그 판매사 이상부터 되어지는 그 어떤 성공한 사람들, 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성공, 판매사부터 시작해서 판매사, 팀장, 국장 이래 되는 것을 일종의 성공이라 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불러요. 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온라인은 이 소비회원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소비회원이 없으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 회원이 계속해서 달리는데 그 회원을 처음에 가입하는 회원을 소비회원이라고 하는데, 소비회원이 없으면은 아예 뭐 이야기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첫 단추기도 하고 또 소비회원들에 의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목사가 이 다단계 판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온라인이 돼야만 되는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틀이 있으니까 그 틀을 얹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은 다단계 판매가 애터미밖에 없느냐? 그래서 애터미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온라인 틀을 애터미에 얹어야만 됐느냐 이거죠. 절대 그건 아니죠. 내용이 회원으로 가입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이게 내 거 이거 꼭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 틀을 얹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회원이 되면서 찾아보는 거지, 확인해 보는 거죠. 이 틀을 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하는데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판매사를 바라보는 이 어떤 그 안정성, 이런 판매사하고 다단계 판매사하고 그다음에 다단계 구조가 어떻고 거기에 수당 체계가 어떠며 여러 가지가 제도가 지금 현재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온라인으로 지원하게는 하는 시스템 자체가 맞겠다. 이것 자체가 대한 분명한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제조회사 제품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거냐. 그 브로그에 다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브로그에 다 해놓은 거예요. 한국 콜마 B&H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탄탄한 기업이냐. 기업 자체가 안정돼야 돼요. 국가가 보증하는 연구소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또 하나가 단순하게 연구 제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 자체에서 우리 인간이 다루어야 될 의료업계나 모든 걸 다루고 있는데, 의료업계에서 다루고 있는 약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품은 아니면서도 일상생활이 되면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방사능을 다루는데 방사능 의학에 들어가는 하나의 면역체계, 인체의 면역체계를 회복시키는데 하나의 주요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 그 회사가 되니까, 이거는 제조업을 바라보는 물건 만드는 것에서 잘못 만드는 걸 판매하지는 않을 건데, 그거는 판매사가 이미 다 선정하는 거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가치관이 제조회사에서 볼 수 있는 가치관하고 내가 봐도 목사가 지향하는 어떤 부분에 맞다, 이게 맞는 거예요. 판매사가 맞고 제조회사가 맞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요럴 적에 이렇게 애터미 판매사에 대해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여러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정보가 사장단이나 아주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회장단이나 사장단, 지금 사장단은 아무도 없는 거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뭐 국장이나 뭐 그 위에 오래전 높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온라인에서 개념이 있었으면은 저가 누구든지 온라인을 들어가는 거죠. 오프라인 해갖고 저 밑에서부터 기 가지고 올라가진 않죠. 근데 온라인이 보는 시각하고 오프라인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니까. 이런 또 그리고 성급 자체는 지금 굉장히 이제 시작한 거니까 뭐 내용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직급 따라서 차이가 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말할 수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목사가 또 이런 말을 함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애터미 사회에 대한 어떤 보정 역할을 하는 게 되니까, 자칫 잘못해버리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모든 목사에 대한 해가 될 뿐더러, 또 목사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또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한 어떤 자세는 나름대로 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 저 동영상 참 한편의 동영상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조건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배포해서 회원을 모으겠다 이런 내용은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왜 저 강조하냐면은 돈만 벌게 만든다면요, 돈만 벌게 만든다면 이건 내가 안 해요. 이 다단계 판매는 전체가 돈을 걸고 나오는 건데 돈을 버는 방법을 쉽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해서 목사가 내가 들어갈 정도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아이템이 그런 데 쓰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회원들이 분명히 많이 접속하기를 바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회원시켜서 애터미 사회에 어떤 도움은 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바라는 것이 온라인을 연결하는 이 역할에는 목사가 안 들어가면 안 될 수 없는,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해지는 이런 판국에 이게 아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돈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입이 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 돈보다도 위에 자리를 둘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투기 목적으로 돈을 보증을 하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뭐 한다, 이런 것 대한 거 있으면 내가 초기에 끊는 거지. 그런 것들은 아예 이건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야. 사기성이라든지 이런 게 보인다 하면요, 뭐 목사라든지 뭐든지 뭐 가차없이 뭐 이런 동영상 통해서라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분명히 막아야 되겠지, 뭐 바로 그 이름을 바로 밝히고 바로 나올 거라요. 뭐 그런 할 예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소비회원, 애터미 소비회원의 자세, 몇 가지 단계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비회원의 자세에서, 첫 번째는, 생필품. 단순히 생필품 구매자입니다, 구매자가 되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용품을 억지로 사라는 게 아니고, 사재기에서 그걸 해서 뭐 피부에 올리는데 도움되나,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기성이고 투기성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이 애터미에서 있다. 그리고 물건이 절대 가격이라 가르고 절대 품질이라 하는 분명한 어떤 구조가 있다. 싸서라는 거죠. 회원이 되면 굉장히 싸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있다. 그거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터넷으로 또 전단지를 통해서 막 홍보를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널을 우선 구매 대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써보다가 내가 이거 편한데 뭐라고 이거 일부러 구매 대행 거쳐 내가 직접 하겠다. 그건 소비 회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회원이 되라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라는 창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죠. 이거 뭐 영구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죠. 그 하나에 가는데 어떤 안내처, 요 잠깐 있어 보니까 이게 괜찮네 하고
바로 직선으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 안내처란 말이에요. 생필품 구매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요소가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지. 제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라인이라 해가지고 뭐 옆에, 일부러 이렇게 그 삼각 구도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생필품을 쓰되, 생필품은 생필품인데, 본인이 봐가지고, 재구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재구매가 안 나오는 거는, 그런 용품은요, 아무리 애텀이라도 이거는 쓰지 말아야지. 재구매가 안 된다 싶으면요, 그냥 소비원으로 자기 필요한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전체 물건 다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 쓰고 두 개 쓰다 보면은 좋은 물건을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하는 판매사하고 어떤 판매사의, 다단계 판매사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비자하고 딱 맞아갈 때 재구매가 자꾸 일어나들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 이 판매 구조라니까. 그렇지 않게 또 하는 다단계 판매사가 있나요? 다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또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요소가 있다. 그게 재구매가 이 요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써본 사람이 그 물건 다시 쓸 수 있다는 건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회원은 요 요소를 가지고 해라는 거죠. 두 가지 요소. 단순한 두 가지 요소. 근데 요 두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생필품이면서 재구매를 해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신뢰성이 구축되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다단계 판매회사, 애텀에서 판매하는 건 틀림없다. 이게 본인이라 이건 구축이 돼야 돼요. 한 달 써보고, 두 달 써보고, 한 해 써보고, 그냥 소비회원을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기회가. 왜냐, 아까 그 구조도에서 보지만은, 자기 한 사람이, 얻는가는 자기 한 사람이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어느 정도 검토해 보다가는 전환을 해야 돼, 전환을 해야 돼. 근데 그 전환하기 전에, 이 신뢰성 구조, 자기가 지금 다단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써보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들어보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어지고, 자기도 또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주보고, 다른 사람 평가를 받아보는 이런 시도, 이거는 분명히 필요하죠. 요런 기간이, 신뢰성 구축 기간이 있다니까. 요런 데 들어간 돈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이는 거죠. 아주 간단한 물건을 갖고도 얼마든지, 또 선물용으로도 얼마나 해볼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돈 여기서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 갖고 다른 데 가서 하면요, 여기 있는 거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제가 목사가 자꾸 이거 상품 선정이 좀 그랬는데, 이런 가치성하고 이런 걸 나이가 벌써 이 정도 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이거 용도가 참 넓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하는데 요소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단계가 끝나면은 네 번째, 중요하죠, 여기 네 번째가. 사람에겐요, 모든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나이 60이 넘어서 보니까, 60 될 때까지 넘어오는 어떤 삶의 어떤 굴곡들, 한 환경에서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같은데, 요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환경이 계속 지속이 안 된다니. 그 삶의 이 전환점이 있잖아요, 전환점. 생의, 이런 걸 이제 생의, 어려운 말로 전환점이라. 이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 전환점에 대한 대비예요, 대비. 정말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삶의 환경에서 지금까지 소비회원으로서 얼마든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는 소비회원으로 있다가 정말로 내 삶에 더 이상은 내가 받아오고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기까지 여러 가지 즐거워 거쳐서 와도 돼요. 근데 마지막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삶에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만약에 요럴 정도까지 될 때는, 그래 될 때는 마지막으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때 자세를 가 붙잡아라. 죽을 고비를 하고 내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그럴 때 붙잡아요. 요거 자체를 다시 뒤져봐요. 그러면 자기 밑에 일쪽 한쪽 라인에, 좌측 라인은 이미 레그가 쫙 구성돼 가지고 뒤다 보면요, 이것이 그때는 기회로 보인단 말이에요. 기회. 삶의 전환점에서, 생의 전환점에서 이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거 준비하라는 거지. 요거. 응? 이거는 뭐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여놓고 어떤 것보다도요, 단순하게 내가 생필품을 쓰는 거고 재구매되어서 재미있다, 그래서 신뢰성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평소에 하던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걸 반전시키는, 뭐 어느 것 갖고도 보장이 안 되는 그 보장을, 적어도 죽음에서 살려주는 그 생명을 죽음에 살리는 그 보장 외에는 가장 안전한 보장체계라 해도요,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해놨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구축을 해놨으니까, 단순하게 지금 소비 언어로 들어갔다가 내가 하나 딱 어쩌면 뭐 기록하는데, 이건 돈 내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구매원 100만 PV가 있어. 만 PV. 만 PV 요요. 만 PV 요거는 1만 PV. 요거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면은 안 하는 줄 알고 프로그램이 그런 거예요. 1년 중에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구매 안 하면 그냥 활동 안 하는 의사가 이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만 PV라는 것도 자기 생필품, 생필품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필품 쓰면은 아무런 뭐 만 PV 관계에 아무런 의식 안 해도 돼. 자, 어떤 이 생필품을 계속 꾸준하게 쓴다 하는 거 하면요, 만 PV 되려고 하면 한 15,000원, 16,000원, 20,000원도 안 들어요. 물건이 실제 돈 들어가는 게 그렇다니까. PV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PV라는 개념은, 이 PV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까? 포인트 배류인데, PV라는 개념은 판매사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판매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한 물건에 대해서 공장에, 제조하는 회사에 제조 원가를 주고 남는 그 이익금, 그 이익금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구조예요. 이제 이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라니까. 제조 회사에 넘겨주고 판매 회사 안에서 이걸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돈, 소위 말하면 매출이익이죠. 매출이익을 선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 PV를 쌓았다라는 것은 그 물건 파는 것에 대해서 공장도에서 돈 줘버리고 생산 원가를 줘버리고 이제는 판매 이익에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할 때 그게 만 PV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렇잖아요. 뭐 전혀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상 물건값보다 PV는 떨어진다. 요 내용 개념을 알면은 PV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가냐 하죠. 똑같은 PV인데 같은 PV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고 낮은 게 있어요. 그럴 때 개념이 왜 이래서 이래야 된다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빠르죠. 요렇게 한 4가지 정도, 여기서 아주, 요거 이야기를 사실은 하기 위해서, 요것이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성이 있다. 그걸 하나의 만들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 보면, 저도 뭐 목사지만은요, 사실은 뭐 참 목사로서 못할 생각들 많이 하는 중에, 참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럴 때에 참 이런 장치를 해놓으면은 누군가에게는 참
어떤 삶이 살아온 삶에 정말 하면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일은 분명히 되겠다. 요거 착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데 돈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그것에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없는가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징을 한번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바이너리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고 뭐냐면 이 진입비가 없다. 첫 번째 진입비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이러면 이제 이거는 애터미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진입이 있다 없다 어느 회사에 진입이 있다 이런 걸 내가 설명 못하는 거는 이런 것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특징은 다른 데 써 있는 애터미사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고 하는 거다. 진입비가 없다. 뭐 다를 몰라요. 모든 다른 게를 다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참조를 해야 돼요. 진입비가 없다. 그 다음에 월간 유지비가 없다. 월간 유지비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 수당이 없다. 추천 수당이 뭐 이런 게 뭐 제한인 게 있는가 봐요. 추천 수당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대수 제한이 없다. 대수. 이건 뭐냐면 아까 구조도에서 나오지만 자기가 지금 아까 몇 대 몇 대 그러잖아요. 이에 그 N성 이래 쭉 내려오는데 이 성이 이 2의 성 나오는 게 2의 제로성, 2의 1성, 2성, 3성 여기 나오는 여기 대수인 거예요. 요 대수에 어떤 그거는 제한이 있는가 봐요. 제한이. 제한이. 그리고 그 의상되면 자기 있던 그것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이 애터미는 무한입니다. 무한. 저 밑에 뭐 수백 대, 2의 수백 대가 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00 수백 대.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래요. 국장이 이건 아주 순전히 이거는 뭐 그건데 노하우인데 국장이 제가 아는 국장이 자기 밑에 5,000명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건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그래 그 국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조금 더 됐어야 돼. 1년 반인강 됐는데 다른 국장보다 훨씬 빨리 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하면서 내가 이래 해도 내 밑에 몇 명이 됐는지 자기가 짧아도 그런 거예요. 짧은 시대에 만들었는데 자기 밑에 5,000명이 있다. 5,000명. 그러면 5,000명이 있다라는 말은 밑에 대수가 어느 정도 지금 내하고 그 사람 사이에 대수가 어느 정도냐 이래 볼 때 2의 10성 같으면 10대 10대 같으면 이게요 몇 명이냐면 이게 1,024명이거든. 그냥 순수하게 쭉 내려가는 조직적으로 잘 내려가면 그런 거예요. 뭐 전혀 군더더기 없이 샌데 없이 그냥 쫙 내려가면 1,024명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24명, 2,048명이라 11대가 그러면 12대로 가면은 4,09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13대가 뭐 8,192명. 지금 13대하고 12대 사이에 지금 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죠. 계산해보면 되는데, 대수가 없다는 말은, 이것이 2의 12성, 2의 13성은 내려가는데, 이것이 100성, 2의 100성, 수천성이 되더라도, 그러면요, 숫자가, 전 세계 인류가 70억인데, 70억 다 들어가도 100성까지 안 가요. 2의 100성 안 가요. 나중에 계산해보면 나와요. 어느 정도 가면 70억 나오는지 쭉 계산해보면 되죠. 그래 가도 안 끊어지고 유지되고 이게 또 대수 제한이 없으면서 이게 또
상속이 된다. 3대까지 상속이 된다. 그건 뭐 아직 경험 안 해봤으니 모르고, 경험한 사람도 아무도 없죠. 다음에 3대 되면 100년 지나야 3대가 나오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전가할 내용이고, 요거 뭐 적어놨지 뭐. 거의 대부분 영어는 뭐, 어느 그거든지, 이게 상속된다는 거는 다른데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안 된 것 같아. 상속된다는 말은 없더라고. 응? 말은 해요. 다 상속된다 말은 하는데, 그게 특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보편적이지 않거나 이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특징, 5번 요거 상속 대신에, 이 후원수당은, 이게 1일이거든, 1일. 1일에 후원수당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한 사람이, 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매출 많이 올렸어서 후원수당을 다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비례해가지고 매출 올린 만큼에 비례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수준 되면요, 더 이상 안 줘요, 후원수당을. 그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후원수당 다 줘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받아갈 후원수당이 작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많이 타는 사람하고 1대1인데,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인데, 후원수당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버리면은, 판매하는 회사니까, 어쨌든 물건 팔아면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많이 파나?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수당 많이 주나? 적게 파는 사람한테 작게 주나? 이게 똑같은데, 회사에서 볼 땐 똑같은데, 그러나, 많이 판 사람이 많이 수당 가져가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 수당의 액에 해당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작게 판 사람한테 수당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N분의 1이 되니까 판매 전체 매출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줄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 남은 금액을 밑에 적게 판 사람도 자기가 적게 팔았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받아가는 수당이 요율이 많은 그런 제도다. 그런 게 애터미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석구석이 판매회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충분한 혜택, 회사의 물건도 좋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좋은 물건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판매사지만요, 어느 판매사보다도 물건의 재질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판매 수당에 돌아가는 이 제도를 철저하게 공정하게, 철저하게 나눠주고, 철저하게 어떤가 하면 좀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는 여실히 많다.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말로서 들으니까 그런 게 있겠나 하지만 나중에 듣다 보면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해보면 될 낀데 다 그래 느끼면 할 건데 뭘로 그래 했느냐 하고 하게 될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이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몇 달 안 됐는데도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정도로 저도 많은 혜택을 받아본 거예요.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어떠서 내한테 이런 선전한다고 내한테 돈 오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회원으로 등록시킨 사람이 실제로 수당 받는 이걸 통장도 보여주고 돈 들어온 거 이런 게 확인시켜 주길래, 그래 됐나? 그렇게 빨리 반응이 오나? 아메이 할 때는 몇 년을 해도 하나도 내한테 돈 들어오는 혜택이 없었는데, 이건 얼마 안 했는데 작은 돈이 엄청나게 크게 혜택이 오는 거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판매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돈만 많이 벌어서 회사가 살찌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증금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요게 연간 1만 피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관심해서 연간 유지비는 분명히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소비회원으로 있으면서 소비회원이 눈여겨봐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다단계 판매 회사에서 구조를 볼 때가
자기 밑에서 250만 PV가 어떻게 형성되어질 수 있는지 자기 라인을 쭉 이래 밑에 쭉 쳐다보면서 계속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쪽 라인에서 계속 형성되는 거 위에 있으면요 다 보여요. 근데 위에 거는 못 보거든. 위에서 밑에 건 다 보여요. 자기는 한쪽에 만약 없고 지금 소비해원에 있다 그러면은 밑에서 있는 사람이 소비해원에 있다가 한 사람씩 다는 거 보인다고. 다는 거 달아서 뭐 2개씩 3개씩 하고 쭉 나가는 게 보여요. 근데 자기는 혼자만 떡 있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확장돼 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기서 원하는 이 전단지 돌리는 거. 요 일이에요.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는 자기 물건만 사면 되는 거예요. 자기 물건 사고 요 3가지는 계속 구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뢰성 구축하는 이런 게 형성되면 재구매하고 하는 요거는 그 자기가 하면 돼. 꼭 하면서 원하는 것은 뭐냐니까 전단지 돌리는 거예요. 전단지. 그 전단지 돌리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좀 해봐도 별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소비원으로서 전단지 돌리려고 뛰드는데 별로 내한테 와닿는 게 없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소비원으로 계속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적당한 때도 타이밍을 맞춰서 여기다 하고 투자해야 될 때는 여기다 하고 딱 들어갈 때는요. 정말 그 목표를 임페리얼 마스터를 보고 요거 내가 따야지. 거기에서 집약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내 환경에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요소를 분명히 딱 확인하고 요 길이면 되겠다 하고 딱 될 때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요구하는 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판매는 아니고 전단지 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판매는 되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소비회원들이 일어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판매가 계속 형성되면서 밑에 사람들이 레그가 계속 그 PV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급 수당이라든지 선급 프로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원 수당이라든지 요 수당 제도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런 거 새삼스럽게 딱 뛰어 들어가고 인자 우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비 회원들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다음에는 판매사 뛰도 괜찮다. 너무 오래 가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한 이 한계가 어느 정도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요소 하나는 내가 살아오는 삶에서 뭔가 더 이상 이 환경을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분명히 답이 될 거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회원들에게 주는 수당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당 체계는 매출입니다. 매출. 총 매출에 회사가 가지는 수당이 회사 가지는 게 30%. 그 다음에 이 판매사는 이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진 게 70%. 70% 중에서 후원수당이 44%.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있어요. 직급수당이 20%. 나머지 6%는 교육수당이라고 하고 전체 70%를 판매 총 매출에 44%, 20%, 6% 이런 식으로 분산해 주고 있다. 수당 체계가 그렇다. 매출하고 연결되어 있다. 어디 뭐 물건 팔아갖고 그거 따라 돈 주는 게 아니고 전체 매출에 영향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 그리고 요 홍익인간 그 구조가 중간에 빈틈없이 꾸준하게 딱딱딱딱 조밀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딱 막 참 때가 됐다 싶어서 딱 살펴보고 시작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은 자기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그 시간 자기가 맞춰야 되거든. 마치겠습니다.